반갑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얼마 전에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레드필 코리아님 따라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이것만 확실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PUA를 가르쳐 본 경험이 있고 레드필이 PUA에서 파생된 거를 약 반년 전에 깨달아서 지금 뭐 1년이 채 안 된 기간 동안 저 스스로도 레드필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레드필이라는 그 이론이 따로 존재한다는 거는 몰랐지만 사실 레드필이 PUA에서 파생된 거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용어들이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많아서 제가 충분히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조언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여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레드필 코리아님 따라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있는데 충분히 제가 이 어떤 식으로 유튜브를 운영하면 되는지에 대한 지식이 전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방식이라던가 아니면 컨텐츠의 풀이 방법은 비슷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 스스로는 따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평소 말투가 다음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뭐 따라하는 게 아니냐라고 했을 때 뭐 비슷한 느낌으로 보인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사실 그거는 PUE와 레드필이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비슷해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돈을 내서라도 좋으니 현생주의자님 PUA 강의를 꼭 듣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두 분 봤어요. 한 분은 정말로 뭐 절박했다. 뭐 지난번에 했던 그 상담이 너무 도움이 되었는데 내가 부트캠프를 딴 사람한테 듣기에는 누굴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진짜로 100만 원을 드릴 테니 현생주의자님께서 나에게 1대1 코칭을 해주시면 안 되겠냐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고 또 다른 한 분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영상의 땡땡 부분이 궁금한데 이걸 돈을 내서라도 알 수 있냐 그 멘트가 궁금하다라고 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제가 다 거절하였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일단 시작한 이유가 지적 봉사를 위해서 시작하는 게 가장 컸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식으로 돈을 받기 시작하면은 제 원래 지금 하고 있던 사업에 영향을 미칠까봐 이 PUA로 또다시 강의를 하면서 돈을 버는 수단이 제 본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두려워서 아직까지는 수익 창출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첫 의도가 지적 봉사 활동을 위해서였기도 하고 언젠가 뭐 프리미엄 멤버십 이런 기능이 생긴다면은 그건 조금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쯤 되면 확실히 수위를 많이 올린 영상들도 올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뭐 지금은 제 구독자가 많지 않아서 당연히 수익 창출도 되고 있지 않고 늦은 시간에 취미 삼아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한 지 2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혼 신혼인데 불구하고 이혼이 마렵다라는 남자분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에피파니 페이지를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메타인지를 지니고 있어야만 여러분들의 퐁퐁남이 되는 미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에피파니 페이지 and meta cognition 이 두 가지가 오늘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결혼한 지 2년 차인데 벌써 이혼하고 싶다. 글이 좀 많이 깨지는데 제가 대충 읽어드리자면은 직장 동료 소개로 만났고 30대 중반입니다. 서로가 나이가. 그다음에 가볍게 만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여자 쪽에서 결혼 눈치를 줬다. 부모님도 성화였고 해서 본인이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결혼을 했다. 사실 신혼집도 문제가 있었다. 여성분이 모은 돈 1억에 내가 모은 돈 1.5억, 부모님께 3억을 받고 대출 껴서 아무튼 신축 아파트로 시작을 했는데 1억 들고는 이 여자가 너무나도 부정적이었다. 부모님이 교사여서 연금이 나온다고 했는데 3억짜리 집 한 채밖에 없는데 부모 등골 어디까지 뽑아먹어야겠냐. 3억 받았으면 됐지 어떻게 돈을 더 뜯어내느냐. 여기서부터 이미 여성분에 대한 이 고디거적인 성향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이 여성분은 아마 뒷부분에 설명하겠지만 남성에 대한 물적 대상화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본인이 상상해왔던 그 높은 그게 있을 거예요. 아마 알파고스트적인 성향, 본인이 바라고 있는 알파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는 알파에 대한 이상형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에피파니 페이지가 와서 베타남과 결혼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알파를 잃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투정 중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다음부터 진짜 문제인데 태어난 지 1년 안 된 아기가 있고 부모님 퇴직했고 2주에 한 번씩 10일 정도 부모님이 도와주시고 점심 먹고 두세 시간 보고 가는데 이걸 가지고 여자가 계속 이제
질환 발광을 하더라. 그 다음에 진짜 탈모가 올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 다음에 여성분의 엄마와 처제들은 일주일에 세네 번씩은 오는데 나도 불편한지 퇴근하고 오면 지들끼리 밥 차려 먹고 있고 나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장모님도 오지 않냐 이러는데 지가 조금 자기 산후조리 하는 중이라던다. 산후 우울증이니 뭐니 하면서 울어댔는데 산후조리를 1년 동안 하냐. 네, 그 정도. 그 다음에 육아휴직 끝날까쯤 이제 교육 얘기 나오는데, 회사 다니기 싫다를 어필하면서 취직을 하려고자 합니다. 남성이 벌어오는 돈에 기대고자 합니다. 베트남을 찾고 베트남의 수익에 의존하려고 하는 전형적인 에피파니 페이지를 거친 하이퍼가미 고능을 팍팍 발휘하는 그런 여성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침밥도 바라지 않는데 집안 꼬러지도 엉망이고 정말 결혼을 하고 취직을 하려고 하면은 가정일이라도 해야 되는데 가정일조차도 하지 않고 스팸 두 조각 먹고 설거지 하는데 너무 슬펐다. 카톡 왔는데 주말이니 친구 만난다고 저녁 먹고 들어간다고 한단다. 나 어디 가서 모자란 놈 아니었는데 결혼하고 인생 못된 것 같다. 딱 하나 충고하자면은 사회 시선 때문에 결혼 이 정도면 괜찮다 싶은 여자랑 결혼하지 말아라. 여자들 결혼한 나이 되면 진짜 존나게 1등 신분감 연기 1등 신부감인 척 연기하는데 나도 머리로는 알았는데 실패했다. 결혼 실패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 빠르게 이야기하면은요, 우리 수많은 AFC 남성분들, 그 다음에 레드피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 베이라 메일들에게는요, 이런 세계식의 생각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본인이 만나왔던 등급이 여성보다 훨씬 더 높은 등급의 여성과 갑자기 만났을 때, 그 다음에 본인의 나이대가 이미 후반이 되고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는데, 연애 한번 못 해보다가 여자가 잘 접근해와서 그 여자랑 만났을 때,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일지 여러분들은 정말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 판단 능력이 부족합니다. 왜? 사전 지식도 없거니와 여러분들에 대한 포지셔닝을 해야 될 근거가 여러분들에겐 없어요. 왜? 여러분들 뭐가 없기 때문에 메타인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타메일 여러분들과 AFC 남성분들은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어떤 표현? 드디어 내게도 봄이 왔어. Now the spring is coming. Winter is over. 이런 식의 표현인 거죠. 이런 여자가 나에게 와주다니 How this woman came to me 약간 이런 거죠. Come to me 약간 이런 거죠. 어떻게 이런 느낌인 건데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거? 와줄 리가 없죠. 여러분들에게. 왜? 여러분들이 어떤 뒤집게 됐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알파적 성향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는데 말이죠. 미국에 이런 만화가 있습니다. 제 예전 영상에도 한번 올라갔던 사례인데 보셔. 10년만 지나면 우리가 1등 신랑감인데 여자들은 이미 알파들과 굉장히 즐기고 있었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결혼이야 했는데 결말부터 보실까요? 자기야 난 오랄 같은 거 싫어해. 난 섹스하는 거 싫어한다 하면 섹스를 거부하죠. 결혼은 누구랑 했다? 공대 출신의 공돌이의 이 베이라 메일들과 굉장히 열심히 돈을 벌어오는 이런 남성들과 결혼을 하고 본인은 젊은 시절 열심히 즐기고 본인의 외적 가치가 떨어지기 직전에 아니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에피파니 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이런 베타 메일들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남성들의 ATM기로 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ATM기가 되고 싶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요, 우리 AFC 남성들이 아니고 베타메일들이 아닌 남성들, 우리 PUA를 알고 있고 레드피를 먹고 계신 분들, 레드피를 한 번 먹으면 끝나는 게 아니죠. 주기적으로 먹고 계신 여러분들은요, 어떤 식의 생각을 하게 되냐? 이 정도 여자가 나에게 오는 게 맞아?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거? 메타인지죠. 메타 커그니션. 이게 어떤 거냐? 내 스스로의 포지셔닝, 내 스스로의 위치를요, 어느 정도의 객관적으로 가능한지가 이 메타인지가 있냐 없냐에 달렸습니다. 제가 많은 강의에서 메타인지를 굉장히 강조드리는 이유는요, LMS의 스테이러스를 판단하기 위해서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LMS의 룩을 판단하기 위해서도 한데 사실 룩은 남성분들의 가장 근초적인 원인 중에 하나인 남성의 나르시즘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L에 대한 충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라면 제 영상을 보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그 중에 소수 룩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도 가끔 PUA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대다수는 그렇지 않다는 걸 저는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소수 계세요. 저희 텔레그램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핸섬하게 생기신 분도 있는 반면에 마초이즘적이신 분은 있지만 그렇다고 막 잘생겼다 느낌이 있는 분도 없고 너드 같으신 분들도 오시고 그냥 20대 학생분들이 더 많이 오십니다. 이야기 잠깐 샜지만 메타인지가 있으면은 이 LMS를 바로 포지셔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포지셔닝을 하고 난 다음에 전략이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죠. 머니 부분은요, 사실
메타인지가 없어도 내 주변인들 보고 전체적인 사회 이런 걸 보면은 우리 흑수저론, 금수저론 이런 거 보면 알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벌고 있는지 솔직히 여러분들이 너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메타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끝났어요. 메타인지를 내가 갖고 있어. 이 정도 여자가 나에게 오는 게 맞아라는 의구심 하나만 들었다. 그게 든 순간에 여러분들이 일단 이미 세이프 존 1단계는 들어온 겁니다. 자, 두 번째 필요하죠. 에피파니 페이즈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에피파니 페이즈는요. 에피파니가 깨달음이라는 뜻인데 보통 26, 즉 25, 6에 이 중반의 나이대를 넘어가서 20대 후반에 딱 들어갔을 때 곧 있으면 나 30이야. 앞자리 3이 되는 순간 20대가 아닌 거죠. 20대와 30대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너무너무나게 커요. 왜? 20대는 얘가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상징적인 존재. 젊은 여자. 탱탱한 여자. 어떻게 보면 영계라는 표현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hot body, hot girl, young girl, young female에 딱 들어가는 그 마지노선이 앞자리 숫자 2예요. 2. 우리는 30대부터 어느 정도 사회 위치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거와 동시에 연륜이 먹었다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 룩적인 여성의 밸류적인 측면만 볼게요. 여성에게는 연령이 밸류적으로 굉장히 가감이 심하게 들어가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럼 아까 연륜 이야기 했죠. 여성에게 연륜은 뭡니까? 경험치가 쌓인다, 커리어가 쌓인다는 면에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요. 밸류가 깎인다. 특히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출산적인 면모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계산을 했을 때 우리 메리지에 출산이 보통 끼는 게 당연하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혼을 일찍 해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보통 대다수의 남성분들은 결혼을 한다, 애를 낳는다라는 그런 공식이 서 있을 겁니다. 딩크족이 아닐 거란 말이죠. 저처럼. 그런 분들은 그러면은 젊다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는 공식도 같이 들어있을 겁니다. 근데 뭐예요? 20대 후 남겨서 30살이 되면은요. 여성이 30대가 됐어. 그 밸류가 딱 꺾이는 겁니다. 완벽하게. 왜? 연륜도 먹었어. 나이도 먹었어. 외적 가치도 떨어져. 임신을 해서 건강한 이 출산, 안전한 출산을 할 확률도 굉장히 극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래서요. 정말 신기하게도 통계적으로 봤을 때 10대, 20대도 30대, 40대도 5, 60대 심지어 80대의 노인 남성들도 선호하는 여성의 나이대를 물어봤을 때 굉장히 신기하게 20대 여성들이었습니다. 물론 정확한 통계 그래프를 찾아보시면 금방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겠지만 20대 초를 무조건 선호하는 건 아니에요. 20대 중반부터 후반을 왔다 갔다 하지만 정확한 거는 앞자리 숫자가 3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즉 20대 여성이 중요하다는 건데 이 후반이 된다는 걸 여성분들도 알아요. 그럼 깨달아요. 어떤 구간에 들어간다. 에피파니 페이즈에 들어가는 거지. 내 가치가, 내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 전에, 더 떨어지기 전에 우리 중고차본만 보죠. 감가상각과 따져야 되죠. 이 감가가 많이 심해지기 전에 내 차, 중고차 가격 아직 방어될 때, 그 라인이 있을 때, 그 가격 라인이 있을 때 빨리 이 중고차 팔아야죠. 그리고 새 차 사야 될 거 아니야. 이 여자들도 똑같습니다. 에피파니 페이지에 들어가자마자 이 여자들은 깨달아요. 아, 더 있으면 안 되겠다. 내 이 가치로 옛날에는 이 정도 그 핫 가이드랑도 만날 수 있었는데 이런 알파 메일을 지금 못 만날 것 같으면 차라리 취직이라도 해버리자. 돈 많이 버는 베타 메일들 찾아보자 해서 물적 대상화를 물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발견을 하죠. 어떤 분들 ATM으로 딱 삼기 좋은 그런 너드, AFC, 베이라 메일들, 감마 메일들 그런 남자들 찾아간 겁니다. 그런 남자들 보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ATM으로 딱 좋네. 저 정도면 호구 잡기 너무 좋겠는데 인 겁니다. 아까 설명했죠. 에피파니 페이지 이후 베타적 성향이 강한 남자를 일부러 찾게 되는 겁니다. 왜? 그 남자에게 바라는 건 알파적인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알파 고스트적인 성향. 알파를 이미 경험을 해봤거나 알파에 대한 정말 강렬한 그런 이상향이 있는 여자들은요. 베타를 굳이 찾을 필요가 없지만 여러분들 베타를 찾은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여러분들이 소중히 피땀 흘려서 번 돈과 여러분들의 지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이 초반에 나왔던 이런 사연처럼 되거나 아니면은 이 중간 만화처럼 되거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가겠습니다. 그럼 공식을 다시 세워야 되겠죠? 메타인지에서 객관적 포지셔닝이 섰으면요 여러분들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전략을 수립하면서 여러분들의 프레임이 어떤 프레임인지 여러분들도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난 이런 정도 수준의 여자들을 만날 수 있고 아니면 난 이 정도까지 여자들을 컨트롤할 수 있어. 아니면 난 여자에 대한 경험이 너무 전무하다 싶으면은 뭐 PUA 부트캠프라도 가서 이 정도의 여자에 대한 이런 뭐 익숙함이라도 경험치라도 만들어놔야 되겠어. 플러스 에피파니 페이지에 대한 이해, 여성의 호구 사냥으로부터 드디어 도망
도망치고 탈출하고 회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PUA를 배우거나 레드필을 정확히 탑재하고 있다면은요, 여러분들의 프레임 컨트롤로 여성을 여러분의 프레임 안에 들이거나 아니면 프레임을 유지하면서 정확히 방생을 쓰면서 내 프레임을 유지시키면서 이런 여러분들을 자신의 여성의 프레임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여성들, 골드 디거들, 베타메인만 노리고 있는 에피파이 페이지에 들어간 그런 하이퍼가미 여성들을 여러분들이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성공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육을 시키던 아니면 완벽하게 회피하던 그렇게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연애생활 또는 결혼생활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한 번에 맥락이 이어지는 공식처럼 스토리를 설명해 드렸는데 사실 이 모든 거 알 필요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 PUA를 잘 탑재하고 계시고 레드필을 잘 공부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프레임은 완벽하게 컨트롤 될 것이고 여러분들 프레임은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을 거기 때문이죠. 이 영상은 사실 레드필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만든 영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댓글 다신 분들 레드필과 PUA가 뭐가 다르냐, 너 레드필 코리아 따라하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신 분들, 레드필은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있던 건데 새롭게 정리됐을 뿐이에요. 왜? 그 모든 기초적인 베이직 인포메이션들은 다 어디서 왔다? PUA에서 왔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오죠.